네, 안녕하세요. KRG의 김창훈입니다. 네, 오늘은 그 11번째 그 통계로 보는 세상 또는 뭐 숫자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하기 앞서서 그 숫자로 보는 옛날 통계들만 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두껍죠? 제목이 머리가 크면 지능이 높다고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부제로는 이제 통계로 보는 뻔뻔한 옛날 뉴스. 여기서 뻔뻔한은 FUN, 그러니까 뻔뻔한 재미있는 옛날 뉴스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책으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책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당시의 시대상이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라든지 뉴스 속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의 시대 상황,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어떤 삶, 그리고 각종 당시의 경제 지표, 또 그 문화생활 같은 어떤 그런 당시 1910년대 혹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우리 선조들이 되게 만연했던 어떤 문화적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그 대학생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통계들을 좀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머리가 크면 진짜 그 지능이 높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실험한 옛날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다양한 그 통계 수치들을 그 에피소드와 함께 좀 볼 수 있는데요. 총 108개의 그 에피소드가 담겨 있고 페이지는 좀 두꺼워요. 320페이지쯤 되는데 한번 그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면 그 어른들의 삶, 어르신들의 삶도 어땠는지도 한번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옛날 단편 영화 한 편 보시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분으로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재미있는 책자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 시장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이제 AI에 대한 어떤 도입이라든지 활용도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뭐 AI 관련돼서는 너무나들 이제 많이들 이제 실생활에 접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그 AI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4세대 디지털 시장의 어떤 핵심 키워드로 이제 떠오를 만큼 굉장히 많은 그 국가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될 그 시장 중에 하나로 저희가 베트남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 AI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제로 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베트남은 우리랑 굉장히 그 전쟁이라는 어떤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관계죠. 그러다가 1992년에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우리나라랑 이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트남의 인구 구성이 절반 이상이 이제 30대 이하일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인프라나 정보화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앞서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그 202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96%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터넷 보급률도 그 80%가 넘습니다. 더욱이 이런 어떤 탄탄한 IT 기반의 인프라 속에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IT나 혹은 AI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시장을 좀 봐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베트남 국민들이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박항서 전 그 베트남 감독이 일조한 것도 있지만, 베트남 사람 중에 최근 통계를 봤더니 한 70% 정도가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인적 교류도 되게 활발한 편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 베트남에 한 80만 명이 방문을 했답니다. 이게 그 베트남 방문객들 가운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더욱이 이제 한국에 지금 유학생으로 온 그 베트남 학생이 한 7만 명이 되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한국 내 거주하는 그
그 베트남인이 대략 한 23만 명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 한 86만 명이 되고 베트남이 두 번째입니다. 23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 뭐 일종의 코리안 드림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편이죠.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또 어떠냐 보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2023년도에 전체 수출한 규모가 한 534억 달러쯤 됩니다. 거기다가 수입은 259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무역수직 흑자가 한 275억 달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중국, 미국에 이어서 거의 제 3대 교육국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그 AI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강력한 또 의지를 갖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AI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IT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그 시장조사기관 스테디스타라는 데서 베트남 AI 시장이 특히 머신 러닝 분야를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2030년까지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한 6배 이상 커진 대략 한 34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5조 원 되겠죠. 5조 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한 28.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AI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032년에 200억 달러가 되니까 대략 베트남 AI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의 성장 그 속도폭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시장 규모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되게 중요한 AI 시장에 이제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국가 전략 이런 거를 이제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그 정책 결정문 중에 그 공식 영문 번역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56회나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I 기술 적용과 관련된 목표 설정과 실행 방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서 아무래도 그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여기는 특정 기업들이 굉장히 그 전체 경제 규모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 그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쯤 되겠죠. 빈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베트남 주식 시장이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제 민간 기업이죠. 여기 회사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어느 분야에 지금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수습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지금 보면은 뭐 빈 AI, 빈 빅데이터, 빈 브레인 이런 그 AI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한 뒤 이제 중소기업 내지는 이제 일반 B2C 영역으로 이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빈 AI와 빈 빅데이터가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운전자 음주 측정이라든지 졸음운전 감지, 경보, 360도 카메라, 자동 미러 조정 이런 기능들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이제 차량에 지금 탑재된 상태고요. 주거 분야에서도 뭐 빈펄이라든지 빈컴, 또 빈홈 같은 그 여러 이제 호텔, 리조트, 쇼핑몰 같은 이런 그 분야에 지능형 CCTV가 탑재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도 뭐 빈브레인의 지능형 이미지 분석 기능 등이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금 AI 활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이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는 2025년까지 그 베트남이 사실 이제 아주 이제 메인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제 LLM이라든지 챗GPT가 이제 베트남 언어로 지원되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그 주요 LLM의 경우 이제 베트남어 인식을 제대로 하는 LLM을 개발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이런 LLM 개발에 나서고 있고 대기업 차원에서 현재 시장을 지금 AI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스타트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이 사실 아직까지 이제 AI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한 7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 이제 중요한 AI 시장의 어떤 그 전략적인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올림픽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올림픽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올림픽이 되면 이제 모두 이제 금메달에 관심이 많죠. 한국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메달을 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이 영상이 아마 방영되는 시기 되면 아마 이제 최종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메달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역대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고 하계올림픽이 있는데, 이제 합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금메달을 어떤 종목에서 이제 획득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역사는 굉장히 눈물겨운 투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올림픽 개최되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저희가 이제 금메달은 거의 꿈도 못 꿨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1976년에 이제 레슬링 종목에서 이제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되게 전 국민들이 되게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총칼로 전 세계를 점령한 한국,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이 구기 종목, 투기 종목, 펜싱 이런 종목에서 상당히 한국이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상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에서 금메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 금메달을 종목별로 보면은 한 20개 종목에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파리올림픽 이전까지 지금 129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번에도 지금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지금 금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 수로 보면은 양궁이 지금 27개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강국인 거죠, 한국이.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의 우리 주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26개. 그러니까 양궁과 쇼트트랙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금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가 또 굉장히 또 저희가 이제 잘하기 때문에 태권도에서만 12개의 금메달을 이제 땄고요. 그리고 이제 레슬링과 유도 종목에서 11개씩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격이 굉장히 이제 금메달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사격에서만 7개 메달을 땄고, 요번에도 한 두세 개 이상 이제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되니까 굉장히 사격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주 종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이 6개, 그리고 동계 종목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 5개, 그리고 펜싱 종목에서 5개, 복싱에서 3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도 3개, 그 탁구, 기계체조, 핸드볼에서 2개 정도, 각 2개씩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개의 금메달을 딴 게 이제 골프, 수영, 스켈레톤, 야구, 육상, 피겨 스케이팅,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수영이나 육상 이런 종목은 사실 아시아인들이 이제 금메달 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서구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난공불락이다, 이제 그런 영역이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이 종목에서도 역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제 한국이 이제 물론 이제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4년 동안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선수들이 흘린 땀과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통계로 보는 세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